여러분 안녕하세요. 8주차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전 주차에 이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정 부분인데요.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조정자에게 나는 이러이런 부분으로 그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라고 욕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욕구를 사회복지사 조정자는 어떻게 접수해야 되겠죠. 욕구 접수를 하죠. 그리고 그 욕구 접수한 것을 토대로 가정을 방문합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면접을 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전화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수집합니다. 수집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사정 단계인데 오늘 그 사정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복지 지금 수업 듣고 계시죠? 거기에서도 보면 사정 단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인테이크 초기 접수 단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정 단계를 볼 건데 가족복지에서 사정 단계 하면은 주로 뭐를 사정했나요? 여러분들 가계도를 탐색했죠. 그 사람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고 가족 환경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사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가계도 가족상 자녀는 어떻고 누구랑 살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가계도를 통해서 사정을 했다면 그다음에 또 뭐를 사정하든가요? 생태도를 사정하죠.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와 환경과의 작용이잖아요. 지지체계는 무엇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사정하잖아요. 그리고 뭐를 또 사정하든가요? 생애 주기를 사정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0세에서 6세까지는 어땠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생애 주기별로 발달 단계마다 발달 과제가 뭐가 있고 이런 거 사정했잖아요. 사정 단계를 통해서 서비스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정 단계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정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욕구 접수하고 방문하고 면접된 여러 가지 수집된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파악한 자료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얻게 된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를 정리해서 이 사례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일정한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결국은 이 자원봉사 실천의 방향을 어떻게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줄 것인지 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단계가 사정이에요. 사정 단계를 이제 알아볼 때 그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볼 건데 첫 번째는 뭐를 사정해야 될까요? 클라이언트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사정을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의 전체를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나 방문 간호사 등의 전문직으로부터 자원봉사자 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이 전문가로부터 사례의 개요와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고 가정환경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전달받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듣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듣고 접수를 하게 됐잖아요. 그 접수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사 조차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인들을 통해서 방문 간호사나 뭐 의사나 이런 분을 통해서 접수를 했을 때 내가 조정자로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정자가 그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서 접수받는 것이 때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왜 그러냐면 관점이 되게 달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일을 하면서 어떤
뭐 N번방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의 관점은 피해자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만났던 어떤 변호사님은 법률적인 관계에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동의를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이런 걸 또 그분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더라고요. 또 의사나 뭐 교사나 이런 분들은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자는 관계를 가질 때 우리 그 새롭게 그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듣지 말고 여러분이 충분히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부족한 부분들을 사정하는 거 꼭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과서 211페이지에 보면 의사, 간호사, 교사 등 타 영역의 전문가일 경우 사정의 시각이 사회복지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상황 가운데서 자원봉사자가 관여할 과제에 대한 사정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본인이나 가족,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의뢰된 경우에는 조정자가 직접 면접과 가정 방문을 통해서 사례의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나중에 서비스 실천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이때 서비스에 대한 요구, 그쵸?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팩트가 뭔지, 또 그가 니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사정 단계에서 참 중요하다. 이것이 파악이 잘 안 되면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다시 재사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관여할 부분과 방법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한다. 나아가서 관계기관이나 사회복지사 등과의 연락, 협력, 가족의 협조 이런 방향성을 계획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항상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확인하고 수행하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클라이언트 욕구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무리 말을 언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제가 하는 말에 당신이 동의한다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해서 아니면 펜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사정 단계에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교과서 212페이지 표를 참고로 이 사정을 어떻게 했는지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이 도대체 사정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2페이지 교과서 피셨죠? 자, 여기 보면 다음 사례를 사정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의 예를 가지고 그 사정 기록을 하신 것을 샘플로 실어놨네요. 자, 여러분 조정자가 방문을 했어요. 클라이언트 가정을. 그리고 관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7세의 김우라 씨는 척추 손해변성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갖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보행장애가 걸어다닐 수가 없나 봐요. 보행장애가 있어서 실외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상반신으로 퍼져가고 있대요. 5년 전에 사고로 부인을 잃었네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네요. 그래서 현재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장애가 있는데 중3, 중1 자녀 2명과 이 세 식구가 살고 있는 부자 가정,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자원봉사를 요청해서 갔는데 방문 간호사로부터 요청을 받았나 봐요. A 방문 간호사로부터 통원 서비스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소개해달라는 의뢰가 있었어요. 자, 조정자에게 연락이 왔겠죠. 본인이 반년 동안 입원한 K병원을
태어나게 되어 장녀가 방문 간호사에게 특정 질환 신청을 하게 되어서 A 방문 간호사가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K 병원에는 월 1회 통원하고 있지만 간호하는 자녀들이 시험이나 클럽 활동에 시합 등으로 학교를 쉬지 못할 때도 있대요. 그래서 정기적인 통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도 자녀들에게 학교를 쉬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요. A 방문 간호사로부터 소개받아서 팜프렛과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김우라 씨의 언어는 좀 알아듣기는 힘들지만 거의 모두 이해할 수는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때때로 이쪽에서 질문을 하면서 진행되지만 김우라 씨가 스스로 본인의 병력이나 가족의 상태나 본인의 일에 관한 것 등에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을 듣고 가정 방문을 마치고 이 조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사정한 것을 기록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가서 방문을 해서 기록한 것을 이제 사정 기록으로 정리해 놨네요. 자, 첫 번째, 가족. 저 같은 경우는 가족상 이렇게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가족. 1번 가족은 양치는 어릴 때 사망, 친형과 왕래 없음, 5년 전에 죽은 부인의 오빠가 가끔 방문. 예, 클라이언트겠죠? 장애를 갖고 있는 양친이 어릴 때 사망했대요. 친형과 형이 한 명 있는데 왕래하지 않는데요. 5년 전에 죽은 부인의 오빠가 가끔 방문한대요.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가계도겠죠? 자, 그 다음에 병력이에요. 자, 2번 병력. 2년 전 몸이 무거워 병원에 갔지만 병명이 밝혀지지 않았음. 그러던 중 목수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 네. 그 다음에 1년 전 K병원에서 척추 손해변성증 진단을 받고 약 6개월 입원해 있었네요. 그 당시 간호부장으로부터 앞으로 남은 수명이 5년 정도란 얘기가 들었어요. 부인도 사망했는데 5년만 산다고 했을 때 되게 그쵸? 이 병력을 듣고 힘들었겠죠. 병력. 세 번째 ADL이라고 했는데 일상생활 능력이 이 사람의 지금 일상생활 상태예요. 3번 하반신의 보행장애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집에서는 기어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실외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함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두 번째 우측손도 서서히 움직일 수 없게 되어서 식사는 좌측손으로 스푼을 사용하고 있네요. 세 번째 용변은 화장실까지는 가는데 동양식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네요. 동양식 화장실이니까 그렇겠어요. 네 번째는 목욕은 욕조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네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언어는 조금 알아듣기 힘들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활 상황이에요. 예금된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요. 과거에 집을 팔은 돈을 예금해 놓고 쓰나 봐요. 그쵸, 수입이 없네요. 식사는 딸이 근처의 슈퍼에서 사가지고 와서 점심은 남은 것으로 아침에 하고 점심은 남은 것으로 드시나 봐요. 통원은 집에서부터 택시를 이용한대요. 병원 갈 때. 이사한 지 얼마 안 되므로 이웃관계는 거의 없고 예, 혼자 지내나 봐요. 과거 목수일을 할 때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도 병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외로울 것 같네요. 말벗도 필요하네요. 자, 이렇게 관찰한 것을 사전 기록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하니까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훨씬 더 이 사람의 상태를 알아보기 쉽게 기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항목을 검토하고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설명하죠. 그리고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시경에 자녀가 귀가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그냥 안방으로 가서 만화책을 읽네요. A 방문 간호사가 여기 와서 앉아 말을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자 말없이 의자에 또 자녀가 와서 앉네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반항적이지도 않고 몇 가지 질문을 해봐도 yes, no
밥밖에 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도 많이 힘들겠죠. 환경이 그쵸 어려우니까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만일을 대비해서 연락처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이런 관찰했던 일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례를 이렇게 사정하고 사정된 사례를 이렇게 사정 기록을 해보니까 훨씬 더 어때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사정한 것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정자가 가서 사정한 것들을 페이지 212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론방에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자원봉사 조정자가 조정자가 자원봉사자가 관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그런 내용들 이 부분을 자 2차 시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